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중 AI, 태풍 AI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7분께서 들어와 주셨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일단 들어오신 분들 이제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네, 인사 먼저 할 텐데, 예, 총살 김정은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세현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제 시간에 온들, 예. 그렇게 해요. 네네. 예전에 어제였나? 네, 월요일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제때 그때 못 와서 그렇다고. 네. 뭐, 시간이 우연치 않게 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반중정일님, 반갑습니다. 네. 딱 누우자마자 알람이 제때 오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네. 네, 아무튼, 네, 다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요즘 들어서 좀, 뭐, 재미있는 일들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주변에서 사건도 많이 생기고, 뭐, 여기저기, 뭐, 하여튼 뭐,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지금 뭐, 자료 수집하는 데 있어서 뭐, 나쁜 건 없는데, 뭐, 다만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다른 이제, 그런 뭐 상황에서 보듯이, 저도 이제 좀 많이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그래,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뭐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예기치 못한 일이 있는지, 뭐, 자꾸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별 일들이 뭐 다 생기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그래요. 네. 김세현님 여러 이슈들 빵빵. 그러니까요. 왠지 모르게 딱 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그런 뭔가 좀 일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게 뭐 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네. 뭐 어찌됐든 뭐 제 방송에서 많이 봐주셔서 하여튼 정말 늘 감사드리고요. 나날이 제가 이상하게 자꾸 이게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뭐 실시간은 아닌데 자꾸 뭐 실질적인 그런 이제 구독자 숫자가 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게 제 방송을 한 지도 벌써 지금 1년이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10개월도 지금 다 돼가고 있고 돌아보니까 참 그런 어처구니 없이 했던 시절부터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제가 이게 하면 할수록 자꾸 이상해지더라고요. 뭐 여러분들께서는 뭐 여기 뭐 잘 들어와 주시고 참 너무나 감사드린데 오히려 이상하게 뭐 그런 좀 그런 이슈들 중에서 유탄을 오히려 제가 더 맞는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해요. 참 제가 무슨 뭐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계속 반중을 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뭐 왜 이렇게 자꾸 숫자가 빠지는가 모르겠어요. 뭐 구글 코디에서 이러는지 뭐 아니면은 뭐 이런가 모르겠지만 아니 이상해요. 내가 계속 하면 할수록 이상해진다니까. 내가 못했으면 못했겠지. 내가 근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적잖이 흘렀는데 벌써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이 모양인 거는 아직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면 뭐 그렇게 싶어요. 뭐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또 보시는 분들 앞에서 내가 이러면은 참 별로 뭐 좋지 못하겠지만 이상하게 자꾸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게 두들겨 맞는가 모르겠어 내가. 만만한 놈한테 계속 시비 걸고 그렇게 하는 건가? 나는 뭐 누구를 건든 적도 없고 뭐 누구에게 뭐 시비 건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숫자가 빠져나가는지 뭐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뭐 싫어서 그런가? 아니 오늘도 계속 그래요. 내가 오늘 내가 그래갖고 내가 며칠째 잠을 못 잤어요.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응? 진짜 구글에서 아주 공격을 해서 그런가?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가정을 생각해 보는데 참 이게 뭐 답이 안 나오네.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도. 뭐, 내 이런 말씀 드리면은, 어, 에이, 내가 뭐 그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께 뭐 미안하지. 근데 요즘 그래요. 자꾸 주변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좀 생기니까, 뭐, 나까지 이렇게 유탄을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뭐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냥, 저의, 그냥 한탄하는 그냥 그런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게 듣지 마세요. 예. 김세현이 자꾸 그런 생각 마시고 하시다 보면 진실이 통할 듯.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자꾸, 아이씨, 뭐, 나도 자꾸 이게 주변에서 뭐 이상한 일이 좀 터지니까, 그냥, 그래서 그래요. 내 생각일 뿐이니까, 너무 뭐, 이렇게, 너무 뭐, 그렇게, 마음속에 너무 담아두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리지키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중정일님, 앞으로 탄압이 점점 더 심각해지실 것 같아요. 예. 매번 그 얘기하는데 힘 빠져요. 알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네, 그러면 자제하도록 할게요, 그거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네. 네, 하여튼 그래요. 아이, 반중하시는 우리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많이 좀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도 많이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또 많이 좀 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하여튼 저 주변이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또 이걸 제가 또 썼잖아요. 너의 행방은 전 세계 민폐 중공, 뭐 MSG, 반중 친미 개헌저지.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문구고, 제가 사실 이제 너의 행방은, 이게 제가 그 너의 이름은이라는 만화 있잖아요. 그거 내가 패러디 해봤어요. 제목만 내가 따서 내가 이름만 바꿔봤습니다. 행방. 요즘 들어서 자꾸 이게 대한민국에서 뭐 기술도 유출되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현재 혐의점이 있는 친중의 혐의가 있는 자들이 갑자기 다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뭔가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파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것들의 행방은 어디 있을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썼던 전 세계 민폐 중공, 그 이야기도 제가 또 이게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중공이 왜 이렇게 지금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 왜 우리가 반중을 해야 되는지 여기가 이 이유가 답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중공 사람들이 뭐 범죄자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까보면 결국 범죄자더라고요. 결국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인과관계가 참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네. 하여튼 네. 김세현이 6월부터 본격 탄압 들어가면 장난 아닐 듯. 힘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많이 좀 저희 응원해주시고, 많이, 지원, 후원, 아끼지 아끼지 않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의 행방은,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사람과 좀 약간 일맥상통한다 해야 되나? 제 내피셜이지만, 왠지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라 저는 이제 추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한번 좀 보여드리죠. 고향 설문동 물류창고의 불, 건물 3개동 전소. 이게 이틀 전 이야기입니다. 이틀 전 이야기인데, 아니 이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여기 물류창고에서 또 불이 났대. 뭐 다른 물류창고 뭐 이천에서도 화재 났었잖아. 뭐 거기야 뭐 정말 부주의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쯤에서 다른 물류창고에도 불이 나고 있는데, 야, 이거면은 진짜 이거 딱 빼박 이거 봐도 이거 의심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 테이프가 조금 튕겼습니다. 자, 어찌됐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그리고 너의 행방은, 이 물건들의 행방이 과연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갑자기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고,
솔직히 뭐 누가 뭐 앙심을 품고 방화를 할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물론 절대 방화는 안 됩니다. 저는 범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자꾸 이런 물류창고에서 불이 거의 같은 비슷한 시간에 연속으로 난다면 한 번쯤은 굉장히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 안에 타버린 그 물건의 행방이 참 궁금합니다. SES 반중TV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태극 무궁화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김세현님, 물류창고 계속 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설문동이 어디냐면은, 저기 그 일산 서구 끄트머리에 있는 동네고, 그쪽은 이제 경기도 이제 파주 봉일천과도 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개발이 안 됐어요. 그쪽은 이제 뭐 군부대도 있고, 또 그쪽이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군사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또 토지도 또 싼 편이라 고물상, 물류창고, 뭐 공장, 뭐 등등 많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서 뭘 보관하긴 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산 동구구나. 진짜 정정하죠. 고양시 일산 동구 설문동 그래요. 네. 어쨌든 거기서 내가 여기 이 동네도 잘 알거든요. 내가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근데 이 불이 많이 난다. 저는 뭔가 굉장히 저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그 투표함 어쩌고 뭐 언급도 하고 뭐 전자개표기 문제 많다 또 언급하잖아요. 저는 그것까지 상당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국 무궁화님, 미국에서 센가쿠에 2021년도에 미군 기지 짓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네요, 진짜. 네, 좋습니다. 김세현님, 투표 보관함 불러도 타당성 만들기 위한, 분명히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이쯤에서 자꾸 불이 나면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쯤이면 이거는 그냥 실화나 방화가 아니라 난 이거 인위적으로 뭔가 자꾸 지금 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총살 김정은이 웬 불이 많이 난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럼요. 네. 반중정일님 여기저기 곳곳에 불이 너무 자주 나서인지 걱정이 돼서 그런 뉴스만 보는데 직원들은 오로지 여야 싸우는 정치 뉴스만 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싸움은 그냥 늘 항상 있는 통상적인 싸움이고 우리는 전략을 봐야 됩니다. 전략을 봐서 우리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 보궐, 지방, 대통령 요것을 노려서 한타에 딱 끝내버려야죠. 한 방에 반중친미 어마어마하게 그냥 끝내버려야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찌됐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이걸 또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자, 보시면, 4월 15일 이후 창고 화재, 지금까지 총 14곳인데, 전국의 창고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왜곡들과 참 비슷하네요. 왜 이리 불날까? 창고 사장님들 불조심. 그거 이라크하고 콩고에서도 저희 그 부정선거 아시죠? 한국산 전자개표기 썼다가 부정선거 나가지고 완전히 엄청나게 논란나고 완전히 그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개작살 났고 아예 그 창고까지 불타버리는 사태가 났었어요. 근데 이것과 좀 상당히 좀 비슷해 보이는 면이 많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내가 또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보세요. 성주 뭐 폐기물 공장 화재. 그래, 맞아. 그런 고물상 같은 뭐 그런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성주 폐기물 처리 공장 화재, 경북 영천시 금호 폐기물 처리 업체 큰불, 군포물류센터 화재, 부산물류센터 창고 화재, 안성 죽사면 재활용 업체 불, 청주 폐기물 공장에서 불, 김포 폐기물 업체 화재. 날짜를 딱 보시면 이틀 정도 그리고 5일 정도 그리고 한 5일 정도 그래 5, 6일 정도의 약간 간격이 있어요. 자 보시면 또 밑에 보시면 이천 폐기물 공장에서 불 이렇게 나오고 이천 물류창고 뭐 이렇게 나오고 화성 화재 서신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 경남 김해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고양 물류창고 공장 화재 또 이렇게 나오고 또 인천 서부 소방서 금곡동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발생. 야 이거 이쯤이면 이거 대충 이거 뭐 딱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나 이거 굉장히 놀라운데. 야 이쯤이면
이거 뇌피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거 우연일치 같지 않습니까? 자꾸 보려고 선거 이후에 자꾸 이게 뭔가 자꾸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저는 이쯤이면은 정말 우연이 아니라 저는 필연에 의해서 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이쯤이면, 야, 이거는 좀 굉장히, 이거 상당히 아주 뭔가 굉장히 이게 큰 그런 걸 갖고 있는가 봐요. 아니, 이거 여기저기서 태우는 걸 보면은, 어? 뭐 투표함이 될 수도 있고, 전자개표기라든가 뭐 서버일 수도 있겠지? 아무튼 뭐 기타 등등을 자꾸 태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냥 제 느낌일 뿐입니다. 그거는 뭐 무엇이 타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해봐야지 알죠. 저는 그게 내 피셜이니까요. 이쯤에서 자꾸 불이 난다면 뭔가가 자꾸 공작을 하는 것 같다. 이 좌빨들이 뭔가 일을 저지르는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속담에도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혹시 어딘가에서 화재가 날 수도 있겠지. 그쯤이면 이거 굉장히 진짜 의심을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도. 네. 아무튼 뭔가 하여튼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지금 논란 이슈 지금 무진장 커져가고 있죠. 민경욱 씨가 민경욱 의원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분이 뭐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지금 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지금 이제 그게 잘못됐다. 다 증거도 다 밝히고 또 녹취 파일까지 다 까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한창 그때 그 부정선거 논란 이슈로 크게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때 그 시기에 이 불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났던 거예요. 이거 보면 자꾸 증거를 태워서 없애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아마 제 생각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불도 어쩌다 한두 번 나면은 뭐 그럴 수 있지. 실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쯤에서 갑자기 불이 많이 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좀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딱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좀 약간 좀 제 느낌상. SES 반중TV님, 알게 모르게 양심선언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저렇게 태워도 흔적은 남겠지요. 그럼요. 전 의원이지? 그렇지. 맞아. 민경욱 전 의원이지? 그래. 그래. 그럼 일반인이지. 그래. 맞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쨌든, 뭔가가 심각한 일들이 지금 이제 친중 좌빨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증거를 태워버리려는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건 자꾸 끌어다 쓰는 아주 전형적인 친중 좌빨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좀 약간 좀 선거와 더 가까울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보죠. 북한 신형 무기에 한국 기술이 숨어 있다. 해킹을 해서 그 정보가 북계와 중국으로 새나간다는 거는 이미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거를 보면은 10년 전 연평도 기습포교 때 북한 방사포 능력 엉망진창 보니까 2호9리 국방과학연구원 집중 해킹 현 4종 세트 등 엄청난 발전, 포미사일 이어 전략핵장 기술도 고스란히 넘어갔을 가능성. 우리 공격하는 부메랑 되려나? 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이게.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해킹을 해서 가져가고 옛날에 2013년도에 농협 사태에서 보듯이 전산망 마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북계하고 짜장들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같이 움직였었고 이제 북계가 그렇게 훔치면 그 무기 기술은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왜냐면 네트워크 세계는 굉장히 정말 우주처럼 넓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거를 모를 리가 있을까? 아마 다 알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원래 서로 정보 수집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바탕으로 또 뭔가를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배제할 수도 있고 특히 그리고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쇼 할 때마다 당연히 물론 문재앙을 견제하기 위한 쇼라는 거 친중 문재앙 견제하는 쇼라는 거 전 다 알고 있고 어쨌든 그 쇼를 하면서 보면은 미사일이 한국의 현무 미사일과 많이 닮아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상당수가 아마 유출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워낙에 이 한국의 보안이 엉망이니까. 특히 그리고
이 보안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어도 신경을 안 쓰니까. 만약 전쟁이 난다면 과연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까? 앞으로 이제 그 중공과의 대결은 정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점점점 그렇게 전운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이러다가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정말 잘못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좀 안타까워요, 저도. SES 반중TV님, 그냥 갖다 준다 봐야지요. 해킹할 필요 있나요? 뭐,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예. 뭐,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 워낙에 그 매국노들이, 친중 매국노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친중하는 애들 무지 많으니까, 그리고 또 기밀을 열람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있습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것이 넘어간다면 너무 어려운 일도 아니겠죠. 뭐, 워낙 내부의 적은, 원래 적은, 외부에 있는 적은 그냥 막아내면 그만입니다. 머리 써서. 근데 내부에 있는 적은 정말 골 때려요. 정말 힘들고, 진짜 내 옆에 안 걸을 것 같은 인간이 매국노 짓을 한다. 친중 매국 행위를 한다는 걸 알게 될 때 정말 엄청난 그 배신감이 확 들거든요. 아닌 척하면서 그런 친중 매국지라는 인간들은 무지 많습니다. 뭐 친중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뭐 깔린 놈들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뭐 그거는 뭐 다시 알고 계시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서 그 우려를 전문가들이 지적해왔습니다만 국방부고 뭐고 아직도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뭐 전쟁 나면은 뭐 이길 수 있겠나? 솔직히 이거 정보를 다 내주고서 전쟁을 한다면 그냥 뭐 전쟁 하나만 하지 말라는 얘기고, 아니 그냥 내 전쟁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냥 나라를 더 바쳐서 항복하겠다라는 것 갖고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보안을 철저하게 강화한다면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반중정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친중 정권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지금 상당히 굉장히 또 지금 흥미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세현님, 전쟁, 군이 일단 엉망이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나라를 방어하는 근간이 군이 그게 그 모양이라면, 이거는 뭐 정말 전쟁 난다면은, 과연 이 나라를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까? 저도 참, 속이 쓰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 분개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태국 우구마님, 이스라엘 명절이 21일 저녁부터 22일이라는데 이스라엘 명절에 전 세계 큰일 난 적 많다고 하네요. 굉장히 또 뭔가 흥미로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현님, 상권이 모두 장악돼서 어디서 잡을 수 있을까 이긴 한데요. 참 그렇지 뭐. CIA에서 움직이려나 봐요. 김대중 비자금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다 당연히 알고 있지. 뭐 모를 리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이거를 또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북한에 넘어간 거는 그런 게 북한에 넘어간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예요. 이게 기밀이 중동 국가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네, 이번엔 국방과학연구소 기밀 유출 사건 속보입니다. SBS 취재 결과 유출된 기술 중엔 국산 유도 로켓 비궁의 핵심 기술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조 원대의 가치로 평가되는데 유출 혐의를 받는 퇴직연구원은 아랍에미리트의 대학연구소로 이직한 걸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 최대 36발을 장착해 쏠 수 있는 국산 유도 로켓 비궁입니다. 한 번에 여러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지정된 표적을 알아서 찾아가는 기능이 비궁의 핵심 기술인데 모두 시커, 즉 탐색기에 녹아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수조 원대 가치로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바로 이 비궁 탐색기 기술도 이번에 유출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의 핵심 혐의자 23명 가운데 한 명인 A씨가 지난해 가을 퇴직하면서 비궁 탐색기 기술 자료를 외장 하드에 무단으로 대거 내려받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ADD 근무 당시 사용했던 개인용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ADD 측은 현재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UAE 한 대학 연구소로 이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PC에서 신체 검사 자료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이민 가기 위한 자료도 연구소 내에서 다 만들었던 거죠. 해당 대학은 UAE가 무기 관련 연구대학으로 키우는 곳입니다. 군과 경찰은 유출 사건 핵심 혐의자 23명 중 A씨 등 2명이 해당 대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해외 기술 유출 가능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자, 보셨죠? 왜 아랍에미리트가 갑자기 나오는 거야? 이거 보면은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임종석 씨가 또 여기 아랍에미리트와 관련이 있고 2년 전에 아랍에미리트에 특사로 갔다 왔었죠. 자, 그러면은 이미 예전에 또 나왔던 대로 비트코인, 저는 이것과도 연관이 저는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이게 아랍에미리트로 뜬금없이 넘어갔다는 건 지금 저는 여기에 뭔가가 저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반미 전선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아랍에는 특히 뭐 이란과 커넥션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 저는 이 반미 국가 벨트에 커넥션 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갑자기 아랍에미리트로 튀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쯤에서 이 생각을 한 거 보면은, 이쯤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 저는 뭔가가 저는 이게 가장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쯤이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매국노를 넘어서 저는 이거 중국과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제가 그 커넥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가 저는 단순히 그냥 아랍으로 튀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큰 스케일이거든요. 이란, 중공 이런 쪽과 연결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거 완전히 포섭돼서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 UAE 쪽으로 지금 넘어갔다는 건 상당히 지금 뭔가 저는 지금 심각한 게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유출인 걸 넘어서 무언가 정치적으로 지금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급한 거는 중공과 이란이죠. 특히 이들로부터서 뭔가가 기술을 빼가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단순한 이런 기술 유출이라 좀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필이면 임종석 씨가 간 바로 아랍에미리트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 글로 간 걸까? 비트코인, 자금 세탁, 중공, 이란, 그리고 반중 커넥션. 반중 커넥션, 친중 커넥션. 그렇지. 이런 것과 저는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어요. 저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탐색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눈을 말하는 거고, 그 미사일의 유도 장치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술이 넘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누군가의 지금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로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저는 그 주체가 중공과 이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랍에미리트를 왜 뜬금없이 간 거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임종석 씨 딱 얘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굉장히 이거 지금 흥미롭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진짜 이게 좀 웃기더라고, 나 이거. 그래. 예, 성현모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뭐 다른 이야기가 재밌게 진행 중인데, 제가 지금 이야기 중인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또 나와버렸네요. 아무튼 뭐 어쨌든 아랍에미리트와 연관이 있는 거는 뭔가가 저도 커넥션이 있다고 좀 보고 있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지금 무기를 팔아먹을 무기랜다. 그 기술이 유출된 건 정말 나쁘지만 저는 친중 커넥션과도 연관이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한 이
가설이 이게 진짜일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빨리 지금 이 사건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기술이 상당수 넘어갔다면 이건 정말 한국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꾸 그래 아랍에미리트 생각나니까 자꾸 뭐 임종석 씨뿐만 아니라 참 이런 그런 이제 친중 커넥션이 자꾸 떠올라서 요즘 들어서 갑자기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뭔가가 좀 전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어요. 뭐 걸렸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친중 커넥션을 하다가 딱 걸린 건지 저는 친중 커넥션 하다가 딱 걸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여기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좀 더 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결고리가 있죠. 예, 김세현님께서 말씀해 주셨네. 맞아요. 그거는 보통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친중과도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지금 검은 손들이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주변국에서 아주 분탕을 치면서 대한민국을 자꾸 갉아먹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이 사건이 터졌어요. 이란 해군 실수로 자국 군함의 미사일 19명 사망. 아니 갑자기 이게 왜 이 사건이 터졌대? 나 이거 보면 뭔가 지금 이유가 있을 거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제가 잠 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게 피격된 이란 해군 프리기탐 코나라호 바로 요겁니다. 여기 지금 약간 좀 흐려 보이는 여기 이 군함의 사진이 바로 그 피격된 이란 해군의 프리기탐입니다. 프리기탐은 이제 그게 영어고 해군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제 호위함입니다. 호위함. 말 그대로 이제 주변 수역을 이제 지키고 그리고 이제 방어를 하는 성격의 이제 그런 이제 군함이죠. 훈련을 하다가 5월 11일 0시쯤 아라비아해 북부 오만만 부근에서 하던 중 자국 프리기탐 한 척이 다른 군함이 쏜 미사일에 맞아 승조원 19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고 한다. 야, 나 이거 냄새가 나는 게 바로 UAE 요거 쪽 터지고 나서 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거 뭔가 굉장히 좀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하고는 지금 가까워요. 나라가 또 서로 지금 가깝고 또 분쟁도 많고 그쪽 페르시아만이 굉장히 또 핫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저는 지금 이 사건으로 보건데 저는 이 사건 여기 지금 갑자기 이 피격된 사건도 저는 뭔가가 저는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이게 직접적으로 공격한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거를 뭐 미사일을 조정을 했든 아니면 이란 해군 내에 프락치가 있든 간에 저는 무슨 일이 아마 터진 것 같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나 진짜 흥미진진하네. 갑자기 이거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에서 갑자기 비슷한 시간에 빵 터지니까 나 이거 뭔가 커넥션이 굉장히 깊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김세은님 아랍간 건 당연히 연결고리가 있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피격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바로 이런 식으로 피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 이란 해군 군함에 정확하게 이제 그 카메라로 찍고 있었는데 요렇게 빵 터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쯤이면은 야 이거 그냥 실수가 아닌 것 같아. 내부의 프락치가 그냥 싸갈겨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봐요. 아니면은 미사일이 그 제밍이라고 해요. 이게 미사일의 이제 유도 장치를 교란을 시켜서 엉뚱한 쪽으로 회피하게 하는 거를 제밍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근데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빗나가게 했든지 아니면 그 미사일이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었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란도 사실은 그렇게 해군력이 강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굉장히 수준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이런 일이 터졌다는 거는 그게 웬만하면은 자주 생기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미사일 지금 그 다루는 것도 상당히 또 취급도 까다롭고 하는데 이런 일이 터졌다는 거는 저 굉장히 시선을 봐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공작의 냄새가 자꾸 스물스물 나네요. 내부적으로 뭔가가 이란 내부도 위태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이란까지 저는 무언가 경고를 하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중정일님 90년상 중국산 미사일입니다. 그래요. 예, 중국제 미사일이지. 그 C801 미사일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C802도 있고. 아무튼 그런 쪽 계열에 대한 미사일입니다. 중국산이라 해킹 대통령이 특사로 보낸 건데 그러니까 의심이 가죠. 더더욱 아랍에미리트가. 반중정일님 중국 CCTV에 첫 바로 나온 뉴스라고 해요. 그래요. 그렇지. 이게 뭔가 있다니까. 이거 고의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불확치 아니면 진짜 미사일을 제밍을 해갖고 쏴버리게끔 만들었든지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은 내외부적 아마 그런 공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흥미진진한 게 가네요. 이거 이란이 이거 조만간 진짜 이거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고 얘네들도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통박을 굴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얘네들 되게 위태로울 텐데. 야, 이쯤이면 이거 야, 이거 진짜 너무 흥미진진한데? 이거 그냥 단순히 거기서 난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의 아랍에미리트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좀 뭔가가 있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너의 행방은이라는 말을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행방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의 행방은 이 정도면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뭔가 저질러 놓고 도망을 쳤든지 아니면 숨어서 계속 조종을 하든지 저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방이 오리무중이란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쓴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반중정일님 이란도 탈중국화 가속될 거라고 봅니다. 충분하죠. 이란도 선택 잘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올해 못 갈 수도 있어요. 중국 못지않게 거기는 완전히 레알 헬이니까. 어찌됐든 하여튼 참 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요즘 이제 요즘 반중을 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변 유튜버들도 그렇고 선거가 끝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더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가짜니 뭐니 그딴 소리를 씨부리고 앉아있더니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선거가 제대로 망하고 그렇게 하니까 반중을 하는 자들이 늘어났더라. 저 참 웃겨요. 저는 이게 왜 그러는가 몰라. 사람의 심보가 이렇게 도둑놈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 참 진짜 이거는 살다 보면 많이 느끼지만 이런 건 참 처음이에요. 저도 어쩜 그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김세현이 우한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가 계속 이벤트가 터지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김대중 그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얘기하셨는데 비자금 안 가지는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좌빨 정권에서의 비자금은 굉장히 불순한 비자금이 많습니다. 그것도 떠들어서 또 그런 걸로 특검도 하고 백서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반중정일님, 이란 뉴스에서도 국회의원도 우한 바이러스 걸리고 모래에다가 묻는 장면도 나왔어요. 아이고, 이란 심각하죠? 이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만 이상은 넘을 거로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만 가까이 육박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란 인구가 적은 건 아닌데 굉장히 임팩트가 큽니다. 이란도 굉장히 의료시설이 안 좋거든요. 자, 어찌됐든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주 지금 재미있는 공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태극 무궁화님, 반중이 한미동맹 혈맹 강화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반중 친미가 답이기 때문이죠. 제대로 해야 우리가 미국과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저 한번 좀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보죠. 그 민경욱 씨 아시죠? 요즘 이제 그 투표 이제 부정 투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분 지금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엄청나게 좀 핫한 이슈로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정말 참 대단하다 생각 듭니다. 그거는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개헌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헌저지와 그 부정투표에 관한 그런 정말 이 밝혀내는 건들은 투 트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 민경욱 씨 페이스북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아 들어라. 중공은 당신 정부에 침투할 것이고 중공기업은 당신의 정치 성향을 간섭하게 될 것이다. 중공은 당신의 나라를 위구르처럼 착취할 것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다. 홍콩시에서 이 벽에 쓴 문구에 따온 be aware, all be next가 부정선거에 맞서는 강남역 블랙시의 구호가 됐군요. 멋집니다. 응원합니다. 참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그래, 좋아. 그건 참 좋아. 이런 반중에 대한 거를 하는 거는 정말 좋아요. 좋습니다. 많이 좋은데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반중을 하려면은 제대로 된 것이 또 필요해요. 친중 개헌저지, 그리고 중국인 입국 금지, 그리고 지금 이제 투표에서 개입한 이 중국인 그 개표 관리원들, 거기에 관한 이야기들도, 거기에 관한 사실도 확실하게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중대한 커넥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야 됩니다. 그거 제대로 못 밝히면 이건 진짜 내년, 내후년 그 중대한 그때 그 대선 그리고 그때 지방선거는 그냥 나가리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외출을 하면서 이제 라디오 뉴스를 좀 우연히 들었는데, 라디오 뉴스에서도 무슨 우리가 그 중국인 어쩌고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인 갖고 그 쓸데없이 의심을 한다 막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얘네들이 은근히 두려워한다. 은근히 두려워하면서도 자꾸 우리 보고 가짜뉴스라 치부를 한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물론 걔네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결국 이 반중이라는 이슈가 여기 라디오 뉴스라는 라디오 뉴스에서 그 정치 이제 시사 있거든요, 뉴스. 거기에서도 오르내릴 정도면 상당히 크게 비중이 커졌다고 보는 게 저는 맞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은 상당하다고 생각이 하고, 걔네들이 얼마나 반중 이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반면교사죠. 그러니까 반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라디오 뉴스에서조차도 이 반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정말 가짜 뉴스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지금 통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결국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이 점점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글 코리아든지 유튜브 코리아든지 하도 제 채널을 자꾸 흔들어대니까 제가 정말 열받아서 빡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거는 정말 그때 예전에 방송 중단돼가지고 2번이나 생방송이 중단이 돼가지고 내가 그걸 3번째 들어서 겨우 복구시킨 것도 아주 내가 그때 무진장 열받았었지만, 어찌됐든 앞으로 그런 짓거리는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중공 이슈는 계속 띄워야 됩니다. 반중 이슈를 역사학자 설민성 아저씨가 한번 터뜨리면, 그래,
뭐 그런 사람도 있으면 좋지. 좌파도 반중을 한다면서 이제 슬슬 그 동의를 하는 거야 이제. 지들도 그게 기존의 이슈는 절대 안 먹힌다는 걸 알고 글로 이제 가잖아. 하지만 이슈는 이런 반중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반중 정책에 대한 관철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좌파들에게 그걸 내줄 수 없지. 우리 우파가 가져가죠. 자유민주주의 우파가. SES 반중TV님, 미국 선거도 부정선거로 생각하는 모양이는데요. 미국 민주당이 우리나라 사전선거 흉내 내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새끼들 또 그런 짓까지 하고 있네, 또. 맞아. 설미서씨 그래. 알아요. 뭐 좌파 아닌 놈이 어딨어. 근데 좌파 쪽에서도 반중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 이거는 예전에 또 그런 이제 나온 바가 있었어요. 그건. 저도 확인했었고요. 저도 좀 많이 놀랬고요. 아니, 저는 옹호해주는 거 아닙니다. 다만 흥미로워서, 놀라워서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신 거니까, 뭐, 반중정일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니까, 그거 너무,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도 뭐, 친중, 친북, 전부 그런 옹호한 놈들, 전 둘 다 싫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자, 그러면 한번 좀 보죠. 왜 제가 이 전 세계 민폐, 중공이라 하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 어떤 이제 네티즌이 이제 올렸던 내용인데, 카톡입니다. 여기 보면, 로그인 알림인데, 해외 로그인 알림, 로그인 차단이 설정된 해외에서 로그인이 시도되었습니다. 이게 해킹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5시 23분 중공. 지금 이게 중공이 지금 계속 해킹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네이버예요. 네이버 기록이고, 여기서 이 중공놈들이 계속 아주 넘나들어서 해킹을 하고, 그야말로 지금 뭐 완전히 지금 이제 안에 뭐 분탕 치는 댓글을 쓰려는 그런 의도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특히 나는 개인이요 차이나 게이트가 왜 나왔겠습니까? 바로 요 짓거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이슈로 자꾸 몰아가고, 플러스 그 댓글이 자꾸 이제 그 댓글문들 뭐 어쩌고 그런 댓글, 뭐 문재양 옹호하는 댓글 나오는 건 다 이런 놈들이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차이나 게이트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SES 반중TV는 좌파들 중에 일본 싫어하고 중국 싫어하고 하는 애들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보면 NL과 PD 같은 놈들인데, 뭐 그냥 둘 다 저한테는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죠. 둘 다 안 좋아해요. 반중을 하는 거는 전 놀랄 뿐이었죠,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뭐 그냥 제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또 모르니까 또. 왜 그 좌빨들이 그걸 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차이나 게이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아주 또 재미있는 그런 또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몇 달 전 이야기인데, 왜 중공이 민폐인지 알려주는 또 다른 사실입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보며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은 어떻게 코로나에서 벗어나는지를 말이죠. 옌병 떨고 앉았네. 뭐? 아니, 너희들은 그 바이러스를,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시선 돌리게 하고, 사람이 이렇게 대량으로 죽어 나가고 있음에도 통계 거짓을 구라치면서 작성하고, 아주 그냥 온갖 이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역시 중공의 노예들, 찍소리도 못하고, 요런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나눠준 저런 아가리질을 하고 있어, 앉아있죠. 중공은 이제 거의 뭐 반 이상 죽었다고 보고 있고요. 거의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 참 뻔뻔합니다. 이런 중국인이 말하는 거 태도 좀 보세요. 참. 고토수복 마하니.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얼마나 중국놈들이 뻔뻔한지 알 수가 있죠. 왜 우한 바이러스에서 뭐 벗어난 걸 왜 자기들 보고 생각을 하라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있을 수가 없는 게, 쟤네들은 바이러스를 먼저 퍼뜨려 놓고 지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수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아주 전형적인 쓰레기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참, 역시 중공은 뻔뻔하다는 건 역사에서 지금도 증명하고 있죠. SBS 반중TV니 웃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에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뭐 중국 가라고 하면 안 갈걸 걔들은? 무서워서. 자, 그리고 이렇게 아주 또 참혹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성관계 거부한 한국인 아내 무자비 폭행한 중국인 징역 3년. 성관계를 거부하는 한국인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40대 중국인 조선족이네요. 조선족. 역시 중공 조선족이었네요.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어쨌든 뭐 조선족도 중국 국적 갖고 있으면 중국인인 겁니다. 청주지법 형사단독 아무튼 13일 상해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야, 역시 짜장들은 아주 그냥 무자비한 놈들이에요. 참, 이러니까 누가 중국인을 좋아하고 누가 중공으로 가려고 하겠냐고. 안 가지 아무도. 자, 보십시오. 성관계 거부한 한국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때려댑니다. 참, 역시 중공은 어딜 가나 민폐고 정말 아주 쓰레기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물론 모든 중공 사람이 나쁜 놈은 아니겠죠. 하지만 범죄자의 이력을 까보면 중공 사람이 많아요. 그중 하나이죠. 그리고 하나. 어쨌든 그래도 저는 중공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니 무슨 뭐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한대? 걔네들은 검은 아이들도 상당히 많고 성분이 불분명하거나 정말 이게 확실히 신원을 모르는 애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놈들하고 한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바퀴벌레 속으로 사는 것 같아. 다를 바 없는 거죠. 바퀴벌레죠 완전. 정상인이라면은 나 같으면 진짜 중국 사람하고 결혼 안 하지. 야, 미쳤냐고 내가. 나도 중국 사람하고 얘기해보고 만나봐서 대학생 때 나도 그런 정말 그 중국인들에 대한 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알아요. 뭐 좋은 놈도 있긴 한데 그닥 별로 없었어. 제 눈에는 하나도 시끄럽고 정말 싸가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친중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제가 보고 들은 솔직한 감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답답해요. 참. 함석원 씨 그 남편 그래 그 시어머니 알죠? 그 중국 사람이지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참. 에휴 중국 놈들이 뭐 그렇지 뭐. 근데 이래서 내가 그 중국 놈들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진짜. 반중정인님 짜장들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나 많은 자들입니다. 당연하죠. 하자가 많아요 일단은 그리고 잠재적 스파이잖아. 잠재적 스파이. 그리고 중공 대사관이 모든 신상을 다 꽉 쥐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충분히 됩니다. 옛날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그 티베트 그 독립운동가들이 한국에 방한했을 때 깽판 치고 박살내던 자식들이 바로 그 동원된 중국 유학생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어? 중국 대사관이 사주를 해갖고 한 겁니다. 걔네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스파이랑 결혼하고 이런 냄새나는 자식들이랑 하겠다고? 나 같으면 절대 안 해. 미쳤어 아주? 난 못해요 나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이건. 태극 무궁화님 중공인도 국민성 습성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예. 일단 겪어보면 알아요. 그럼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SBS 반중TV님 다문화 한다 해도 중국 애들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미쳤네요. 중국애하고 결혼을 하다니요. 그러니까 난 어이가 없다니까 난. 김세현님 TV에서 중공을 너무 미화시켜놔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K본부에서 했던 그 슈퍼차이나라고 그 다큐멘터리 있어요. 나 그거 그 중공 교수가 슈퍼차이나 요런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참 무슨 뭐 꼴사랑 소리를 짓고 있고 앉아있어갖고 사실 중공이 그렇게 불을 쌓도록 만들어준 거는 그 미국 덕분입니다. 미국 덕분이라고. 미국에서 그래도 물건을 사줬으니까 그렇게나마 한 거지 그게 너희들의 덕이 절대로 아니야. 착각하지 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경제전쟁에서도 미국하고 붙어서 밀리고 바이러스나 퍼뜨리고 앉아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과 서유럽, 미국과 유럽, 인도 등등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제 중공한테 그 손해배상 이제 소송 시작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이제 중공은 그냥 끝난 겁니다. 앉아서 이제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났다 보면 돼요. 그냥 중공은 너무 민폐를 많이 끼쳐서 걔네들은 그냥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가 똑같다고 보면 되죠. 자, 그렇습니다. 총살 김정은이 함소호는 누구입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연기자분이 있어요. 중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인데, 요즘 갑자기 TV에서 많이 나오더라고. 난 좀 이해가 잘 안 돼.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보면 엄청 널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좀 보죠. 야,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메이징합니다. 중국산 가짜 분유 먹고 두개골 비대증 앓는 중공 유아들. 역시 또 멜라민 분유에 이어 엄청난 사건이 또 터졌네요. 태극 무관이 미국은 전 세계 물량 소비 48에서 52%를 소비해줍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물건을 사줬으니까 우리가 달러가 늘어나게 되고 대래 더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많이 상승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중국산 가짜 분유 먹고 두개골 비대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역시 중공산 가짜 음식은 역시 유명하죠. 이 사진이에요, 이게. 이게 머리통이 커져버린 사진입니다. 요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야, 진짜 아주 웃기더라고, 나 이거. 참. 아유, 이게 중공은, 그러니까 중공 애들이 한국으로 여행 오면은 맨날 먹을 거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이유가 그 중공산 식품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얼마나 형편없는 물건, 그리고 형편없는 저질 제품인지 알 수가 있죠. 김세현이 가짜 쇠고기 만드는 장면도 돌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가짜 계란 만드는 법 다 있고요. 가짜 쌀도 있습니다. 심지어. 안종정님, 저도 캐나다 국제학교에서 중공 애들 만나봤지만 옆에 있으면 양말 썩은 애가 진동해서 기절할 뻔했죠. 저도 압니다. 저도 중공 여자애랑 대화해 본 적이 있는데, 야, 얼굴은 좀 반반하게 생겼는데 아가리에서 썩은 애가 나니까 진짜 나 대화를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냄새가 나가지고 입에 무슨 쓰레기장을 쳐넣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날 정말 욕할 뻔했어요. 정말. 이런 케이스도 흔하고,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씻지를 않으니까 우한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에 맨날 걸리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 그런 풍습이나 구조가 그따위로밖에 되지 않으니까 맨날 그래, 걔들은. 그리고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먹으니까 뭐만 하면 질병에 딱 걸리는 거야. 참 웃기죠? 총살 김정은이 중공 애들은 씻지도 않나 봐요. 헐. 잘 안 씻어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그건. 네. SBS 반중TV님, 중공 애들은 제대로 만드는 것이 없네요. 그런데 미국을 이긴다니 인도부터 이기고 와죠. 그럼요. 태국 무궁화님, 냄새 장난 아니에요. 그럼요. 맞아요. 태국 무궁화님이 말씀을 태국 무궁화님하고 반중정유님이 말씀 잘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두개골 비대증이 이게 있죠.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져버렸고, 이 빨간색으로 튀어나와 있는 쪽이 바로 이겁니다. 가짜 분유 소식이 알려지면서 웨이보를 중심으로 부모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융싱현은 조사팀을 꾸리고 유아들의 건강 검진과 더불어 아동식품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착수했다. 전에 부담하기로 했다. 앞서 중공에서는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등으로 자국산 분유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중공인들이 홍콩, 대만, 한국 등에서 분유를 대량 구매하는 일이 유행처럼 벌어진 적이 있다. 맞죠? 걔네들은 늘 그래요. 항상 걔네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역시 중공 애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요. 참 재밌게 사는 놈들이에요, 진짜. 참 저런 거 보면은 이게 참 습성이라는 게 쉽게 잘 못 바꾸는 것 같아. 이런 더러운 짓거리 하는 습성도 해본 놈이 잘하는 거고, 또 그걸 겪어본 사람이 또 그걸 잘 알지 또. 참 그거 보면 이게 중공 자체가 얼마나 정말 이상하게 뒤틀려버린 변태스러운 민족성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 같지 않은 행동도 많이 하고 너무 이런 가짜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이번에 지금 그 중공산 분유 먹으니까 머가리가 더 커져버린 그런 사건들. 그 결국 보면은 걔네들은 스스로 그냥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참 왜 그렇게 사는가 모르겠어요. 뭐야? 뭐야. 방송이 왜 이래, 이거? 씨바, 방송 잘렸다가. 와, 이 개새끼들.